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4%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있었죠.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부분. 그 내용 때문인데 그냥 일반적인 등락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거래가 터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인데 민감 국가 지정 에너지주만 피폭당했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제가 밑에 기사에 대한 내용은 쓸모없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이 내용만 딱 보시죠.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악재가 17일 한국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에너지 쪽만 타격을 좀 받은 거죠. 관련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돼 불안한 장세가 예상됐지만 미국 증시가 반등한 영향을 받으며 국내 주식도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원자력 업종은 민감 국가 지정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약세를 보였다. 핵무장을 한다는 내용들이 세계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그 내용이죠. 한반도 비핵화 이런 거창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민감 국가 지정이 됐다. 그로 인해서 나온 결과가 22평에 대한 저항이었다. 딱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22평 저항을 받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큰 거래가 터지거나 그런 부분도 없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던 주도 섹터군 내에서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원전, 바이오, 조선, 로봇, 그리고 조선에는 방산까지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반도체까지 같이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앞서 말씀드렸었던 주도 섹터군 내에서의 다른 종목군들과의 차별점은 뭐냐? 시세입니다. 시세.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점. 자, 업종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도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코스닥은 3월 달에 고가 찍고 그냥 흘렀습니다. 12월까지 12월 9일 딱 627 저가를 찍었는데 3월 달에 있었던 고가는 900포인트를 넘었을 때예요. 이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HBM,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바이오 쪽도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3월과 4월 달부터는 원전 쪽도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원전도 AI 쪽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원전에 대한 부분이 시세를 그냥 다 끝내버리고 완전히 이제 앞으로 시세 없다 이런 정도가 되려면 AI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망가져야 돼요. 즉 민감 국가 지정이나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들, 국제정치 관련된 문제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는 시세가 안 끝난다는 겁니다. 설령 전쟁이 나면 모를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주식시장 내에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문 닫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그런 변수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민감국가 지정이 될 것이고 원전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많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렇죠, 즉 민감 국가 지정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우리가 매도하고 나간다, 이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고 선반영하는 과정 내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즉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던 원전, 조선, 바이오,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빠졌지만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오늘 12% 상승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 2월 초까지 매매를 했고 50%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연결지어서 매매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외국인들의 이탈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봐야 될 게 단기간의 상승폭이 좀 크고 단기간의 상승폭이 나온 만큼 이격 조정은 필요했다. 하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야 된다. 저는 지난주에도 매수 타점을 모두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감국가 지정이나 이런 내용들보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미국의 경기 상황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나스닥 지수를 무조건 봐야겠죠.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면 제가 실제 등락폭을 고가부터 찍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쭉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14.28%가 빠졌어요. 대략 15% 정도가 빠졌는데 나스닥이 15% 빠졌다는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단지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에 대한 문제, 미국 경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있지 않죠. 없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졌죠. 선반영된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 조선주를 포함해서 바이오까지 예를 들어서 뭐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한화오션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그리고 기업 분석해서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25년도에는 6,300억 흑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예상치예요. 그 24년도에 흑자 전환이 됐지만 2,379억입니다. 흑자를 본 게. 근데 시가총액 얼마죠? 23조 정도 돼요. 무슨 얘기냐? 년치 앞을 땡겨다 쓰고 있는 거다. PER 100배라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비싸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비싸다. 아까 전에 제가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빠졌다. 선반영됐다. 실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연준에서 행동에 나설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메인스트리트 즉 실물 경제에 집중을 하겠다. 월스트리트 즉 금융시장에는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다. 받아야 될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내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인터뷰를 했었냐면 35년간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조정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적절한 세제 혜택 그리고 규제 완화 에너지 안보가 뒷받침된다면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도 같이 붙였어요. 경기 침체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뭔가 좀 보험을 깔아둔 것 같아요. 반대로 실물 경제에 대한 조금 뭐랄까요, 이 좀 더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그만큼 주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커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시장을 포함해서 미증시도 수혜를 받는 업종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가격을 지키고 있는 수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걸 예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민감 국가 지정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졌나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신고가 만들고 시세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았어요. 무슨 얘기였냐? 유럽 쪽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마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성장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웨스팅하우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이쪽 구간에서 상승했었던 미국과의 연결된 이 그 연결점, 즉 SMR과의 연결되고 오클로와 연결되고 이런 쪽은요 AI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격이 먼저 올랐을 때만 공략을 하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으면서도 1월 뭐 12월 이때 공략한 게 아닙니다. 다 올라오고 나서 1월 말 2월 초 이때 공략을 했고 떨어지고 반등하는 3월 초가 돼서야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았다는 점. 지금 내렸지만 저는 이번 주에도 매수 타점을 잡을 거고 민감 국가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무엇보다 미증시가 더 이상 반등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빠질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내일 아마 바로 돌려 세울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빠졌을 때 매수하지 말고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단기간에 보유기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변동성은 크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한국 시장도 변동성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대략 한 달 정도, 그쵸? 한 4월 한 중순 그 정도까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미증시가 주도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 시장은 지금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격적인 매력으로 인해서 지금 맞을 걸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 한국 시장에서의 뭐 전체적인 시장이 뭐 레벨업 된다거나 이런 것보다 종목군을 잘 고르자.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된 종목 장세가 나올 거고 미국도 지금 변동성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의 종목을 잘 골랐을 때는 수익 구간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은 신고가, 주도주, 그리고 시장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섹터 반등했고요. 이번 주부터 반도체 봐야 된다.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고, 제 지난 영상들을 봐오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제 지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모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주말 특이점이 있었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최근 미증시 하락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의 조정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장기적으로 적절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에너지 안보가 뒷받침된다면 시장은 다시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아울러 미국 정부의 지출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금융위기를 선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선제 조치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때는 뭐 주가가 진짜 뭐 08년도 같은 경우에는 40% 50% 무슨 얘기냐면 뭔가 경기는 좋았는데 밑에 까보니까 부실투성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뭔가 좀 이 변동성이 커지는 이 고통스러운 구간은 지나가야 된다. 근데 이걸 우리가 딛고 가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 즉 신고가 종목군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알테오젠과 같은 신고가 종목군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등락이 있죠. 뭐 민간국가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진행이 되겠죠. 뭐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은 가격에 녹아 있다. 그렇죠?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추적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방에서 어떻게 하는지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받아보면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은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뭐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12% 급등을 해서 30%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제가 계좌를 오픈해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5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나서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한 결과 15%대 수익 추가적으로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쪽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매수 타점 잡을 거고, 그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실제 제 계좌 내용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자, 하나오션이에요.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공략했죠. 그런 결과 57%대 수익 구간. 그렇죠?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져 나온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24년도에도 공략을 했고, 이번에 1월과 2월 달에도 공략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 내외의 수익 구간에 있고요. 이번 주에 다시 매수 타점 잡을 거고, 민감국가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주식 시장 측면에서는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주도 섹터, 바이오, 원전, 조선, 로봇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반도체 예정이다. 제가 반도체를 어떻게 공략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이닉스가 강할 때 DI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공략한 결과 25% 수익 구간, 밑에 내려보면 26, 22%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이때 당시에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HLB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기 쭉 보시면 그렇죠? 30% 수익 구간, 계속 수익 구간이 나오는 이유가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만큼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수익 구간을 보더라도 어때요? 21%대 쭉 내려보시면 그쵸? 31%대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이지만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한 결과 57%의 수익 구간 이렇게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모두 신고가를 공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수익 구간은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나왔고 2월 달에 조정 구간, 그리고 3월 달에도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미증시 때문에 그렇다. 그럼 미증시를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을 봐야 된다. 즉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이쪽 구간에서 제가 딱 4% 수익 봤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이 구간이거든요. 확인하고 하니까 수익 별로 안 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 뒤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때도 제가 추세를 먹기 위해서 확인하고 매매를 했고 지금까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손절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손절이 손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이쪽과 이쪽의 단가를 잡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돈을 벌기 위한 구간은 어디겠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줬을 때, 그래서 시장을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 등락 구간마다 내가 다 잡을 수 있다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이건 재능의 영역이다. 내가 한두 번 매매를 해보면 내가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물론 그렇게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추세가 나한테 왔을 때 정말 그 계좌가 바뀌는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고요. 지금 뭐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민감국가 지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등락 구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 시장 안에 녹아져 있고 가격에 녹아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같이 혼란스러울 때 4월 달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딱 한 종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한화오션, 그쵸? 57% 수익 구간, 그리고 하나오션과 함께 매매했었던 삼성중공업,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지금 수익 구간, 그쵸? 지금 15% 수익 구간,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